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자님 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른 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코코마미 TV님, 네, 교수님, 애국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뭐 애국자 분들이에요. 네, 애국자가 다른 게 애국자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일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민주권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찾아 들어오시는 듯 합니다. 네, 부패 기득권과 싸우는, 네, 부패 기득권과 맞서는 인터넷 의병 운동. 네,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들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참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뭐 오늘 그 완도의 가족도 결국에는 차량이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설마 했는데 바닷속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참 마음이 아픈 하루였습니다. 뭐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참 가슴 아픈 이게 뭐 자꾸 그런 소식 들으면은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울증이. 마음이 정말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러니까 인제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뭐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실종 가족이 이렇게 차량 발견된 그 장소에 가 보니깐 뒤집힌 채 펄에 잠겨 있었다라는 거죠. 네, 성곡항 인근 방파제 주변에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고 트렁크가 열린 채 뒤집혀서 펄에 잠긴 상태였다. 가두리 양식장이 설치돼 있어서 수심은 한 10m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정황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결국에는 어 "탑승자들이 인제 차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인제 크레인으로 이렇게 이 차량을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컴퓨터 판매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고 지난해 7월에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고 법원에서는 노란 딱지가 붙어 있었고 민사나 형사 소송, 채무 불이행 등과 관련한 서면을 보내는 그러한 우편물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카드 빚이 총 1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한 엄마가 아들 2 명을 목을 졸라서 이렇게 살해를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도 빚이 한 1억 정도였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빚 때문에 결국에는 길바닥에 나앉을 그러한 생각에 결국에는 아이를 먼저 이렇게 죽이고 엄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지금 현상이고요.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발달장애 아동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인제 부모도 자살하는 사건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그런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찢어지죠. 네.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되고 있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파산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빚으로 버티다가 낭떠러지로 네 소상공인 파산 신청이 줄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빚폭탄이 터졌죠. 그러다 보니깐 어 "파산 신청이 줄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빚폭탄이 연말에 터지나 네 개인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황입니까? 네. 그래서 아주 이 뭐 청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지금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시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빚을 내 가지고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집도 뭐 사기도 하고 뭐 창업 기업들도 지금 뭐 "줄도산이 예고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들의 이 파산 문제도 아주 그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줄도산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 정치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텐데요. 네. 아주 그 뭐 답답한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를 알면 알수록 국민들 화가 치밀어 오르죠. 치밀어 오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깐 정치를 정치에 신경 안 쓰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고요. 네. 완도 송곡항 인근 바닷가에서 실종 차량이 발견이 됐죠. 네. 그래서 이 많은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자살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 거죠. 그래서 뭐 이 비폭탄이 지금 인제 막 터지고 있으니깐 이게 많은 또 이 영끌족들도 걱정이에요. 네. 영혼까지 끌어서 뭐 집을 샀다. 또 비투족들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올해 뭐 내년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로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당 보조금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국민 투표를 하면은 정당 보조금을 주자라는 게 한 100만 표나 나올까요? 네, 100만 표도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5천만 명 중에 기껏해야 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힘당 지지자들 이런 자들이나 이제 정당 보조금 주자 외치겠죠. 아니 정당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을 받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누구도 정치판에 발을 못 들이게 하는 거죠. 이게 깡패도 이런 깡패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꾸자 해도 조선의 양반들이 니네들은 노비야, 니네들은 평민이야, 너희들은 중인이야, 우리는 지체 높은 양반이야, 감히 하늘이 내린 양반에게 대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해 온 것처럼 이것들이 이제 그놈의 양반의 특권이 결국엔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신분제도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신분제도가. 그랬더니 이것들이 잔머리 써 가지고 또다시 신분제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학벌주의를 만든 거예요, 학벌주의. 그래 가지고 아주 못 배운 사람들은 아주 미치도록 무시를 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 힘들게 폐지 줍고 그렇게 뭐 김밥 팔고 한 돈을 대학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에. 그 "왜 대학에 기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대학에 기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학이 잘하면 좋겠지만 오늘도 뭐 그 국립대학교에서 교수 채용 비리가 터졌죠. 그 교수 채용 비리가 터져 가지고 그 교수들이 한 과의 교수 절반이 구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 기사를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북대학교의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 현직 교수가 절반이 구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절반이 구속이 됐다. 그래서 지금 뭐 강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경북대학교가 국립대학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경북대학교. 네, 이 경북대학교라는 이 대학교가 여기 이 국악학과, 국악학과 학생들, 국악학과 교수를 채용하는데 비리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대구의 국립대학교라고 나와 있네요. 네. 경북대학교의 국립대학. 네. 참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영남 지역 제1의 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북대학교의 국악학과의 현직 교수가 2명이 이제 구속이 됐고, 또 다른 교수도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교수 채용 비리를 저지른 건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양반 사회를 만들어 놓고 양반 중인, 또 뭐 평민, 천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절대로 그걸 바꾸지 않은 거예요. 자국민들을 노비로 만들어 놓고 바꾸지 않고,
결국엔 나라가 망해 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본에 의해서 신분제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또 잔머리를 써야죠. 잔머리를 써 가지고 이제는 또 우리가 학벌주의를 만들어 보자. 학벌주의 해 가지고 학벌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못 배운 사람들은 뭐 어디 근처도 못 가게 만들고 자기들이 또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 대학들을 서열화시키고 학생들을 완전히 입시 기계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생각을 못 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하나의 학벌주의를 통해서 신분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김밥 팔고 폐지 줍고 해 가지고 어렵게 번 돈을 대학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왜 대학에다 기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대학에 못 배운 게 내가 한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그리고 대학이 그 돈을 잘 써야 되는데 요즘에 대학들 보면은 장사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들이나 총장들도 돈이나 갖다 줘야지 좋아하지. 아마 이거 전수조사하면은 교수 타이틀 건 사람들, 대학에다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 안 갖다 준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들이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한테 명예 박사 주고 그러면서 그 명예 박사 주면서 또 기부금 받겠죠. 네. 그냥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학벌주의 사회에서 명예 박사 같은 거 해 가지고 또 거래나 해 가지고 기부금 받고 명예 박사 주고 또 이렇게 교수 채용 비리, 심지어는 강사들도 채용하는데 비리, 계속 비리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부패한 기득권들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뭐 대학교 교수들도 이렇게 돈 받고 교수들 채용하고 이게 돈잔치 하겠죠. 또 뭐 학위 준답시고 또 학위 가지고 장사하고 논문 가지고 무슨 방석집 논문 이런 얘기 터져 나오고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부패 기득권들에게 완전히 잠식돼 버린 거예요. 예? 의사들도 뭐 훌륭한 의사들도 있겠지만 또 의사 단체들도 보면은 아주 그 집단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한 거를 많이 느끼죠. 또 뭐 약사 단체도 그렇고 또 뭐 변호사 단체 뭐 또 각종 무슨 뭐 교원 단체 해 가지고 단체 만들어 가지고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거 비판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사회 곳곳에 이 부패 기득권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치권하고 손잡고 여러분들 대선 때 보면은요. 막 전국에 있는 무슨 뭐 사단법인이니 재단법인이니 무슨 사회 단체니 쫙쫙 움직여 가지고 그 세력화시켜 가지고 그 정당들 밀어주고 해 가지고 거기 줄 서 가지고 한 자리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러한 부패 기득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제가 한 책을 한 50권 정도 썼어요. 왜냐면 한이 맺혀 가지고 이 기득권 교수 사회도 기득권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를 폐강시키는 압력을 넣어 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뭐 선량한 사람 강의까지 강제로 폐강시켜 버리고 이러한 자태를 전개하고 오직 그냥 자기들의 힘만 믿고 권력만 믿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마구 짓밟는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곳곳에 퍼져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이런 부패 기득권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뭐 공공기관도 보면은 계속 비리, 그쵸? 뭐 한전이 올해만 30조, 아니 뭐 30억도 많은데 30조,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아유, 이거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30조가 적자가 난다. 그래가지고 전기세 다 올린다. 아니 나쁜 놈들 아닙니까? 지네들이 다 망쳐놓고 왜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게 만들고 왜 국민들을 또 괴롭힙니까? 지금 뭐 가스비 올리고 전기세 올리고 또 뭐 의료보험료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아니 망친 건 누가 망쳤냐라는 거예요. 누가. 국민연금도 뭐 저 중국의 헝다그룹에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만들고 중국 기업에 10조를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만들고 누가 만들었냐고 누가. 예? 또 무슨 또 한전에다가 8천억을 투자해가지고 누가 국민연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다 유용하라고 했습니까? 문제는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책임은 이제 국민들한테 전기세 올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비 올립니다. 의료보험료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이제 고갈됩니다. 이제 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거로 해야 합니다.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제는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철도 공사니 뭐니 해갖고 지금 민영화 시킨다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래갖고 뭐 데모하고 난리인데, 예? 문제는 다 자기들이 만들었어. 이거 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예? 이거 진짜 다 전수조사해서 이놈들 다 뱉어내게 해야 돼요. 문제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냥 성과급 잔치하고 돈이 8천억에 산 걸 뭐 38억에 팔아버리고 이런 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나라 돈이 국민의 혈세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냥 저것들은 개돼지만도 못하니까 저것들은 우리가 돈을 빨아먹든 고요를 빨아먹든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800억이라는 특활비를 갖다 쓰면서 국가 기밀이라는 미명하에 뭐 청와대에다가 얼마 바쳤네, 뭐 몇십억 바쳤네 이래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아니 국정원장이 3명이 감옥에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누구 하나 기소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인데 얼마나 헤쳐먹었으면 국정원장 3명이 감옥에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풀려났죠. 네, 가석방이 됐어요. 가석방이 말이 됩니까? 국민 혈세를 그렇게 처먹은 놈들은 가석방이 아니라 감옥에서 아주 더 가중 처벌을 해버려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라의 돈이 다 눈먼 돈이다 해가지고 다 갖다가 자기들이 먹어 쓰고 그리고 이제 책임은 다 국민들한테 떠넘겨 버리는 거죠. 예? 이제 뭐 국민연금도 이제 고갈이 되고 다 모든 잘못은 저출산 고령화의 책임은 애를 안 낳는 게 문제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 게 문제야. 아니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게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교육 공무원만 했으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못합니다. 제가 교육 공무원만 있었으면은 이런 얘기 못해요. 나도 그냥 교육 공무원이나 해야 되고 월급 받고 방학 때 해외 여행이나 가고 그리고 또 그것도 뭐 나중에 퇴임하면은 연금 받아 살면서 그냥 한평생 편하게 살지 했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 못합니다. 저도 자녀 어릴 때 자녀 태어나고 바로 그 다음에
제가 교육 공무원직 그만두고 사회 나와서 교육 사업을 해봤어요. 교육 사업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자영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이게 아니라 피를 토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돈을 벌어야 되고, 임대료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각종 자기는 10원도 못 가져가도 마이너스 통장을 써가면서라도 버텨야 되는 거, 이게 자영업이구나. 그러니까 이 오죽하면 엄마가 자녀 둘을 목을 졸라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번 완도 사건도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 카드 빚이, 그 카드 빚이요, 이게 압박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사회 나와가지고 교육 공무원 하다가 나와서 한번 도산한 적이 있어요. 도산을 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카드 빚을 썼거든요. 카드 빚으로 제가 버티어 오는 거예요. 계속 버틴 거예요. 카드 빚으로 계속 버텼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뭐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카드 빚을 내 가지고 임대료도 내고 뭐 관리비도 내고 막 그런 식의, 막 직원이 강사들까지 합쳐 가지고 한 100명 정도, 그 정도로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도산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버텼는데 나중에는 진짜 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드 회사에서 막 쪼여옵니다. 이제 압류 들어온다 막 쪼여오면은요, 사람 자살할 만하다 하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완도에서 어때요? 결국에는 아이가 축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엎혀 나온 것은 이미 아이를 뭐 수면제를 먹였겠죠. 그리고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코로나 3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자영업자들이 빚내서 버텼던 거거든요. 빚내서 버텼는데 이제 막 전기세 올라간다, 수도세 올라간다, 또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금리를 막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막 올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은행들은 약 올리듯이 연봉이 1억이 다 넘었다, 이자 잔치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유사들도 문제예요. 정유사들도 이 정유에 대한 세금을 낮췄는데도 기름값이 안 떨어져. 이거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이거 전수조사 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 비축했던 기름의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아주 대박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분담을 해야지. 자기들은 지금 세금을, 그 정유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낮춰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횡재했다 그러고 좋아합니까? 은행들도 금리가 올라가 가지고 우리는 1억 연봉을 받고 있고 우리는 지금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뭐 국민들 뭐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고통 분담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이놈들이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못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하루만 국회의원 해도 65세 이상 연금을 120만 원씩 매년 받았습니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65세가 되면은 120만 원씩 계속 그 연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났죠. 양심이 없다. 하루만 국회의원 해놓고 우리 국민들은 30만 원씩 20년을 버도 받지 못하는 돈을 당신들은 국회의원 하루 했다고 무슨 한 달에 120만 원씩 받냐? 연금을,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라.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십몇 대까지는 계속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연금 받고 있는 거, 그거 다 이거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를.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국회가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개점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달 넘게 일 안 하면은 돈 받습니까?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맨날 정당에 가 있거든요. 정당.
정당에서 월급을 받아야지 왜 국민이 줍니까? 예? 그래가지고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1억 5,400을 받아가고 보좌관 9명, 보좌진 9명을 운영하고 국회 그 넓은 사무실에 유류세니 또 뭐 차량 유지비니 각종 혜택을 누리고 144억의 특수활동비, 특별활동비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영수증도 첨부 안 하고 그리고 자기들 세금도 내지 않는 돈을 먹어가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 먼저 저희들이 이제는 실질적 수당제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저희들이 무슨 염치로 돈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돈 없어도 살아요. 그리고 후원금이 평균 후원금이 1억 5천에서 3억을 받습니다. 1억 5천에서 3억을 받아요. 후원금만 받아도 이들은 돈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좌관들 9명 돈도 세금으로 줘야 되죠. 거기에다가 1억 5천4백 또 이 연봉 받아가죠. 그것만 받아갑니까? 뭐 50억 클럽이니 뭐니 해가지고 돈을 또 얼마나 자기들이 후려먹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 정당에다가 또 500억씩 지원하는 정당 보조금 만들어내고 선거 전에 또 1,500억 해가지고 선거 보조금 만들어내고 선거 끝나면은 15% 이상 득표했다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3,200억의 세금을 갖다 쓰고 대통령 국회의원 1,200억 갖다 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만 TV 토론에 나오고 자기들만 방송 보도에 나오고 자기들만 계속 여론조사에 나오니까 국민들은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TV 나오는 사람 저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만 찍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세상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오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거든요. 인성과 창의성, 이런 사고력 이런 걸 길러내는 게 그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다 입시 기계로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다가 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황금 만능주의를 머릿속에 넣어버려 가지고 아주 그냥 뭐 사람 생명 알기를 뭐 요즘에 보세요. 오늘도 제가 영상 올렸지만 아이가 운다고 해가지고 아이를 또 죽인 아빠 그런 사건들 또 뭐 저 성매매 업소에서 그 여성들을 그냥 뭐 목에 쇠사슬을 하고 또 뭐 배설물을 먹이고 아이고 참 이게 무슨 놈의 세상인지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이 곳곳에 그냥 양심이 타락하고 도덕성이 타락하고 돈에만 미쳐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은요, 이거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 전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이 양심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아, 이게 이렇게 어렵나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특할비 폐지하는 거 9,800억 특할비 폐지하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아니 그냥 저도 이게 벌써 한 지금 6월이죠. 6월 거의 16개월을 16개월을 계속 외쳐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듣질 않아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정당 보조금 폐지합시다. 공론화 시켜가지고 언론에서 좀 빵빵 터트리면 될 텐데, 아니 정당 보조금이 있어야지 또 언론에다 광고도 하지. 예?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엮여 있는 거. 또
기업들이 쪼개기식으로 국회의원들한테 후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언론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교정당에 가보니까 아니 진짜 이 뭐 종교 정치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목사, 정치 승려, 정치 신부 굉장히 많아요. 정치 판사, 정치 검사, 정치 변호사, 정치 교수 아주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정치 교사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 곳곳에 이러한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참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심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양심혁명. 양심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진짜 이 대한민국의 양심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되고 최고의 전략을 짜가지고 저 거대 양당, 또 저 부패 기득권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제3지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3지대 정당들이 서로 바다를 만들어야 돼요. 바다. 저 국힘당이나 민주당을 꺾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바다를 만들어야지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직 국민과 함께 이 나라를 살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물한 개구리를 탈피해 가지고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당이 대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정당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인터넷 정당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 기득권, 부패한 기득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샅샅이 알려야 되고,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시키고, 그리고 각종 이 국민들의 돈을 갖다가 이들이 어떻게 유용하는지, 이거는 여야가 완전히 이 여야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먹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여야 말고 프랑스처럼 제3지대에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난 한 3, 40년을 다 까뒤집어 가지고 다 조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전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냐, 국민 연금에 뭐가 문제냐, 또 각종 공공기관에 왜 이렇게 부채가 많고 583조의 부채는 왜 생겼느냐, 돈은 또 어디로 갔느냐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이거 다 잡아내서 다 뱉어내게 해야 합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돌아가는 거 보면은 공공기관들, 뭐 공무원 사회 이 비리 막 터지고, 은행들 비리 터지고, 서민들은 자살하고, 아니 가뜩이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아주 앞으로 큰일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힌 거죠. 네,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대한민국 곳곳에 뭐 요번에 그 법인카드 사용하는 거 아시잖아요.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그 돈을, 다 국민 돈인데 그 돈 뭐 얼마나 술 먹으면서 썼는지, 그 돈 어떻게 썼는지 이거 싹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법인카드 꼭 있어야 될까? 저는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요, 이게 무슨 뭐 회식한 데 쓴다든지 이런 거 다 금지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용품이라든지 뭐 필요한 그런 거 투명하게, 그런 건 몰라도 이거 완전히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거 때려잡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괜한 고생만 하는 거예요. 괜한 고생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연금 내고 의료보험 내고 그랬는데 저 부패한 기득권들만 살찌게 해주고, 뭐 또 산재보험이니 뭐 이런 거
또 뭐 요양보험이니 다 내고 우리 국민들이 자동차세, 뭐 상속세, 증여세, 뭐 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거 다 냈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그냥 부패한 기득권들만 살찌우게 했다.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네. 네, 박종숙님, 소상공인 이자가 너무 높아서 정말 힘듭니다. 아니, 이자를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들은 그 고정해줘야 돼요, 고정. 네? 고정 이자로 해야지 변동금리를 하면 안 됩니다. 고정금리를 해줘야죠. 네? 아니, 대통령이 생각이 없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많은 국민들이 빚으로 연명을 했단 말이에요. 빚으로. 제가 아는 분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이 코로나 3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랬더니 저 소상공인들 돈을 대출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대출해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자를 올려? 이런 나쁜 놈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자 올려가지고 이자 잔치를 해? 이런 쓰레기들을 이거를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가족이 카드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죽이고 부모가 같이 죽는 이 현실, 또 부모가 자식의 목을 조르는 현실, 또 발달장애 가정에서 많은 부모들이 지금 자녀를 죽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 이게 다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이거를 어디 갖다가 국민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국민들이 저출산 고령화를 만들어내가지고 비혼 뭐 비출산 만들어내가지고 국민연금이 고갈됐느니 한전도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길래 올해만 30조 손실에 30조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전수조사해가지고 잡아내야 됩니다. 다 싹. 이게 지금 앞으로 다 모든 거는 국민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116만 명 늘려놓고 공무원 임금만 월급만 1년에 100조예요. 100조. 아니 미친놈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을 자꾸 늘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자꾸 내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1년에 100조라는, 아니 100조가 생각해 보십시오.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입니다. 100조가 인건비로 나가고 또 공무원 충당 부채,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1138조예요. 1138조. 지금 자영업자들 부채가 1000조에 다가왔고요. 가계부채는 2000조에 다가왔습니다. 2000조. 그럼 앞으로 가계부채 계속 늘어나요. 이자 계속 올라가. 그러면은 이 지금 저 완도 실종 가족처럼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살이라는 게. 이게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사회 안전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회 안전망. 그래서 제가 계속 기본소득당에서 기본소득 얘기하잖아요. 기본소득 또 전에 그 국가혁명당에서 국민배당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배당을 힘을 합쳐가지고 목소리를 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재원 마련도 나라의 재정을 아끼고 도둑놈들 잡고 나라 경제 발전시켜가지고,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놨는데 바닥 경제를 살린단 말이에요. 바닥 경제가 살아나야지. 아니 돈이 있어야지 슈퍼에 가서 뭐 돼지고기도 사 먹고 뭐 삼겹살도 사 먹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돈이 은행에다 다 갖다 줘야 돼. 은행에다가 그냥 갖다가 헌금해야 돼. 헌금.
은행에다 헌금하고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4대 은행들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었다고 만세를 부르고 있어. 이런 썩어 문드러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나라는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조선만 생각하면 아주 열이 받아요. 응? 자국민을 50% 이상을 노비로 만들어 가지고 사고 팔고 낙인을 찍어 놓고 이게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국민들 국민연금 내세요, 의료보험 내세요, 산재보험 내세요, 고용보험 내세요, 요양보험 내세요, 자동차세 내세요, 상속세 내세요, 증여세 내세요, 소득세, 종합소득세 내세요, 부가가치세 내세요. 각종 모든 또 그냥 술이고 담배고 기름이고 모든 과자구형 다 간접세 다 붙여놓고 세금 쪽쪽 빨아가지고 자기들 그냥 헤쳐먹는 걸 보면은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이놈들이 낙인만 안 찍었지, 이마에다가 우리가 낙인만 안 찍었지 현대판 노비로 살고 있는 겁니다. 현대판 노비로. 그러니까 이 교수놈들도 그냥 민주당이나 국힘당에 줄 서가지고 그냥 윤석열 찬양하고 김건희 찬양하고 이재명 찬양하고 있고, 지금 공공기관 이런 비판하고 우리 국민들이 자살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희망 없이, 지금 누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영끌족들이 막 자살하고 영끌족들이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고 영끌족들, 비투족들, 젊은이들이 그냥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줄도산 나고 파산 나고 아주 나라가 망할까봐 아주 걱정입니다. 예? 그런 지경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가 부패 기득권하고 맞서는 인터넷 의병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의병운동을 아주 뭐 누가 듣든 안 듣든 간에 저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제 영상을 보든 안 보든 간에 나는 계속 외쳐야겠다. 외쳐서 한 명, 두 명이든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간다면은 그게 인터넷 횃불 운동으로 나가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초고속 초연결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면서 이 나라에 일침을 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1년,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이 국회의원 선거에 또 자기들이 어떻게든 또 국회의원 자리를 많이 차지하려고 이 지금 뭐 이준석이니 또 이재명이니 안철수니 해가지고 당권 다툼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예?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이들은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로 저는 우리 보통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반드시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가지고 여야가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국회의원 뭐 안 돼도 100명 정도 당선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의원 월급을 실질적 수당제로 바꾸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하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하고 특활비를 폐지하고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폐지하고 이 업무 추진비 이거 전수조사해가지고 이거 사실상 다 폐지시켜버려야 돼요. 네? 아주 뭐 틈만 나오면은 그 틈을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헤쳐먹고 국민들을 빨아먹는 게 이들의 그냥 항상 똑같은 그런 짓거리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열이 받네요. 그렇죠? 네, 행운아님, 네 반갑습니다. 채팅창이 안 떠요. 네, 그리고 좋은 세상님, 네 교수님은 여전히 고생 많으시네요. 네, 한빈님, 네 안녕하세요.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에 오셨습니다. 네, 미라클 2727님, 한전 적자 기가 막힙니다. 공무원이 꿈인 나라. 요즘 자영업자 매출 반토막이에요. 최악이에요. 취득세, 양도세 그걸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스스로 노예를 자청하는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니 언론만 바로 서도 나라가 바로 설 텐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바로 서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투표권 폐지, 내각제 반대, 국민예산 거부권, 특할비 폐지, 상속세, 증여세 폐지,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이런 거 지금 국민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계속 해야죠. 네, 계속 우리가 하겠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10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10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계속 해야죠. 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109명, 네, 10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요거 계속 외쳐주시고요. 제가 메시지를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당 국고보조금 네, 폐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아님. 진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예전에 이렇게 계속 많이 함께 했는데 요즘에 오랜만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오셨던 분들 뵈면은 참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국회산 국민투표제, 네, 국회산 국민투표제 42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일 국민들이 화가 나나 봐요. 네, 그래서 427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427명. 네, 국회 해산. 네, 국민 투표제. 네, 42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제일 많아요. 42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가장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네, 국회 해산 국민 네, 투표제 427명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네, 계속 우리가 몫을 내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172명, 네, 172명이 동의해 줬어요. 아이고, 이것도 빨리 돼야 될 텐데요.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지금 정치권에서 이거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72명, 네, 17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당장 해야 되는 건데 아주 참 나쁜 기득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거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사전 투표 이거 오늘 뭐 저 법원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투표 부정은 없었다 이렇게 법원에서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전 투표 금지시켜라 그러면 사전 투표 전자 개표기 네 금지 요거 47명이 동의해 줬습니다. 네, 이거 계속 해야죠. 네, 47명이 동의해서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본 투표에서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이걸 통과를 못 시킵니까? 네, 사전투표 전자 개표기 금지. 네, 이것도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오늘 그 판결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 뭐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33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네, 이거 또 많이 동의를 해 주셨네요. 330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330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빨리 뭐 한 1000명 정도 같이 좀 힘있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네, 부정선거 특검, 네, 국민 투표제도 330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몫을 내야죠. 네,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네, 이거 24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이 국민투표 시민발언제만 있으면은 네, 아주 신날 텐데요.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45명, 네, 24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네, 네, 국민투표 시민 발언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네, 계속 싸워야 되고요. 지쳐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인내의 싸움인 것 같아요. 뭐 조선시대 500년 동안, 네, 500년 동안 노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노비가 우리 조상이에요, 조상. 우리 조상인데 조선시대 500년 동안 노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이게 참 뭐 상상을 하기 힘든 일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발언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진짜 이거 뭐 우리 국민들이 힘들지만 지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우리가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네, 국민들 빚 독촉 시달려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많이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뭐 비투족들, 영끌족들 대거 신용불량자가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뉴스에서 많은 국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아주 대박이 터져가지고 횡재가 됐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 때 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성과급 잔치를 벌릴 게 아니라 국민들과 고통 분담을 하고 기존에 빚을 내신 분들은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그들을 구제해야지. 응? 지금 뭐 자기들은 돈을 이자 잔치를 벌이고 연봉을 1억씩 가져간다 그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정유사들도 전수조사해가지고 국민 세금인데 그 세금을 낮춰줬는데 왜 기름값이 안 떨어져요? 기름값이 왜 안 떨어집니까? 이번에 아주 그냥 대박 한번 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이 같이 고통 분담을 함께하고 가뜩이나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심하고 양극화가 너무나 심한데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배가 부르고 일반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8월부터는 서울은 배달 로봇이 다닌다. 그리고 무인 운전 택시가 다닌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무인 버스 다니고 무인 또 뭐 저 화물차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민들은 계속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 아니 그냥 이 나라의 세금이 누구 거예요? 그 혈세가 그 국민 거래니까요. 정치인 거 아닙니다. 아니 왜 500억이라는 돈을 그거를 이들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정당 보조금을 갖다가 쓰고 1,500억을 무슨 선거 보조금이라고 갖다 쓰고 5천억을 무슨 선거 보조금이라고 갖다 쓰고 9,800억을 특활비라고 갖다 씁니까? 그 국민 돈이에요. 그거 국민 돈입니다. 그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인데 우리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왕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응? 뭐 관료주의 국가도 아니고, 지금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 주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권이 국회의원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거예요. 국민들의 거. 국민들의 건데 이 국민들의 것을 마음대로 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요. 강력하게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거 목소리 내고 우리 국민들이 못 바꾸면은 이 나라 희망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380조의 돈을 써서 저출산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로 380조를 썼잖아요. 지금까지. 그 380조를 썼는데 지금 애를 더 안 낳아요. 그래서 오늘 조사가 나왔죠. 그래서 여성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가 4.7%밖에 없었어요. 4.7%.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가 4.7%예요. 4.7%. 그러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다 포기한 거예요. 아니 이 나라를 완전히 무슨 사교육이 넘치는 입시 위주의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학벌주의로 만들고 학벌 좋으면 성공하고 학벌 나쁘면 성공 못하게끔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교육비에 국민들이 허리가 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교육비, 양육비, 또 삶이 너무나 팍팍하니까 집도 못 사,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결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80조를 갖다가 다 써놓고 이제 한다는 것이 다문화 국가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다문화 국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문화 국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 적어도 우리가 저출산이 이렇게 0.81로 세계 꼴찌 상황에서 여기서 다문화 국가로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외국인 투표권 있지 또 외국인들한테 비자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있지. 비자 장사하는 공무원들. 예? 비자 장사하는 공무원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그놈들이 매국노 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국에 한 7번 정도 내가 출연해가지고 그 비자 장사하는 그 공무원 놈들 그거 제가 고발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투표권에다가 비자 장사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국적 취득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법 체류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외국인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때는 이제 절대로 폐지 못합니다. 외국인 투표권도 폐지 못하고 그 외국인 비자 비리는 더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중국인 출신들이 한국의 이민청을 장악하고 왜냐하면은 중국어가 안 되니까
중국인 출신들을 거기다 배치하는 거예요. 호주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호주가 이민성에 베트남 사람들 상대는 베트남 출신 호주인, 베트남계 호주인을 배치하는 거예요. 언어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중국은 중국계 호주인들을 배치해 놓는 거야. 근데 그게 거기에서 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리가. 거기서 비자 장사가 일어나고 또 거기서 각종 비자 비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나라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도 이민청을 앞으로 중국계 한국인들이 장악하고 베트남계 한국인들이 장악하고 또 다른 또 일본계 한국인들이 장악하고 러시아계 한국인들이 장악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아주 그냥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계 전쟁.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년 후면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될 거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 이미 제가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라라고 제가 외치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저를 몰매를 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때 대한민국 기강을 바로잡고 저 비자 장사하는 공무원 놈들 잡아가지고 반드시 기강 바로 세워놓고 그리고 해외에 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 장사하는 공무원 놈들 이런 놈들 잡아다가 반드시 기강을 바로 세워놓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워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러한 외국인들은 우리가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 교육,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서서히 준비해 나가고 이 나라가 기본소득 국민배당제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이 형성이 되고 바닥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다문화 국가,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 얘기해야지 지금부터 다인종 국가, 다문화 국가, 민족 국가 이렇게 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많은 한국인들의 이민, 한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이민, 그리고 외국인 천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고요. 지금 이 정치인들 지금 국회의원 되려고 아주 지금 난리인데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땅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한 국회의원 한 100명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야 돼요. 네, 깨어나서 일반 보통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1000명, 10,000명 똘똘 뭉치면은 뭐가 될 텐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것도 좋지만 나라 걱정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영원히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제가 그냥 저는 예언가는 아니에요. 예언가는 아닌데 그냥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예측이. 그래서 당장 이제 7월로 진입해 들어가는데 하반기부터 많은 국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아우성이 날 겁니다. 아우성이 나서 진짜 한쪽에서는 이자잔치 벌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죽어나가고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래서 또 저출산 문제는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가가지고 사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친중 정치인들, 친북 정치인들에 의해서 나라는 흔들리고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의원 집정부제, 또 분권형 대통령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짝 정신 차리고 김건희 여사도 아주 따끔하게 얘기해 가지고 사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받고 그리고 영부인으로서 활동할 거면은 과거에 그냥 우리가 그냥 조용한 내조하겠다, 영부인제 없애겠다 이거 같이 사과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한테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룰루랄라 뭐 해외 다니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분노하게 돼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앞으로는 친중 정치인과 친북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더 떨어뜨릴 겁니다. 예, 더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더 이상으로 나가면은 대통령제 엎어버리자 이제 그렇게 순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제 버리자 해가지고 의원 내각제 하자.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원 내각제면은 이제 국회의원 중심제인데요. 북한이 의원 내각제다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깨구리 되는 거예요. 그냥 힘없는 깨구리 되는 겁니다. 중국이 의원 내각제 한다 그러면은 시진핑이는 힘없는 깨구리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힘없는 깨구리로 이 전락해 버리는 게 의원 내각제고 부패한 기득권들 저 국회의원들은 더 부패 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의원 내각제다. 저들이 지금도 저렇게 특권을 누리는데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총리하고 국회의원들이 부총리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하고 국회 부의장하고 장관 차관하면서 얼마나 부패한 국가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명인 아신님 감사합니다. 네. 참 심각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이런 참 이게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진짜 나라가 심각합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은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하고 여기에다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또 가계부채가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인데 그것도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 안전망을 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되고 우리 전체적으로 양심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냥 계속해서 지금 당대표 돼가지고 공천권을 가지고 이 자기들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참 여러분들 같은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계속 힘을 낼 수가 있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국민 운동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국회용 국민소환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가지고 참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편하게 주무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